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별별 명사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옆에 새로운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일단 큰 박수로 환영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상동 송내역 앞에 큰길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의섭이라고 합니다. 네, 네오비 독서지향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오비 독서지향이 뭐예요? 일단 그거부터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네오비 중개실무 마케팅 교육을 받은 공인중개사들이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아침에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 됐고요. 99회 차를 마치고 이제 100회 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야, 100회나 되는, 사실 제가 알면서 모른 척 이렇게 인터뷰하기는 좀 그렇다. 그죠?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떻게. 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닌데 그래도 5년이라는 기간 100회라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보람도 좀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끌어오시는 동안. 네, 처음에는 인원이 이렇게 늘질 않아서 좀 고민도 많고, 그리고 제가 운영을 처음 하니까 어떻게 이걸 끌어나갈까 한 2년은 고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선정할 때 저희는 뭐 부동산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계발서, 그다음에 인문 일반, 사회, 경제, 경영 뭐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책이 약간만 어려워지거나 돈 버는 거하고 무관한 쪽으로 가면은 참석 인원이 확 줄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좀 교양도 갖추고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인원이 이렇게 불어나면서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뭐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인원이 줄어도 운영을 못할 정도로 줄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그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전체. 지금은 이제 저희가 2년 전부터 연회원제를 도입을 했어요. 네. 전에는 한 번 오실 때마다 뭐 10,000원 이렇게 받고 진행을 했는데, 네. 지금은 연회비를 받아요. 그래서 연회원들만 받고 있는데 연회원만 지금 95명입니다. 서울에서 진행하는 연회원이 95명. 근데 사실 독서 모임이 서울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거죠? 네,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어디 있죠? 제일 처음에 부산에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세종, 그 다음에 광주, 대구 이 순서로 쭉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에 이제 진행할 때 제가 가서 이제 오픈 특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리더가 있어서 그 리더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짠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거기서 참고해서 한 뭐 절반 정도는 뭐 저희랑 같은, 서울하고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공인중개사하고 독서하고 왠지 좀 매칭이 잘 안 되는데 굳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한 독서 모임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제 5년 전에 독서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독서를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 전에 5년 이전의 독서는 뭐 1년에 한 10권 내외, 그냥 뭐 제가 부동산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또 뭐 베스트셀러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보다가 본격적인 독서를 하면서는 이제 1년에 100권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주일에 2권 정도 보게 되는 건데요. 그 독서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제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독서를 하면서 다른 생활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패턴이 바뀐 거죠.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그리고 말쓰기도 바뀌고, 그러면서 고객을 대할 때도 조금 더 전보다는 좀 더 진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 같고, 아마 그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고객들하고 영업하는 것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되고, 또 가정에서도 가족들하고도 유대도 좋아지고, 그런 전반적인 게 다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회원들한테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독서 모임을 힘들지만 그렇게 계속 꾸려왔던 거고, 실제로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삶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독서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삶의 대단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이거 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 나서 이후의 모습들이 굉장히 달라진 것들이 보여지는데 일단 특히 기억나는 거는 약주를 많이 알았어요. 재미가 없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다음에 그 말씀은 조영준 대표님이 참석 안 하신다는 얘기구나. 일단은 자주 참석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큼 또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네, 체력 관리가 안 돼요 요새. 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특별한 소식, 좋은 내용 가지고 방문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독서를 읽기만 하시다가 이제는 독서에 관련된 책을 또 출간하셨다고.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단한 책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은 책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독서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독서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독서를 하면 왜 좋은지, 독서는 제가 생각해 굉장히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네네. 일단 이거가 설득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독서 모임에 갈 이유도 없는 거고 독서 모임 만들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서가 이렇게 좋으니까 독서 모임에 가시라. 그리고 독서 모임을 운영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제가 그 많은 책을 보면서 독서 모임의 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조직 운영이나 이런 거는 있지만 독서 모임 운영에 관한 책은 잘 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던 거니까 독서 모임 운영에 관한 책을 써서 이거를 알리면은 다른 독서 모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혼자 하는 독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같이 하는 독서 모임으로 독서의 어떤 문화 자체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독서에 관한 책을 제가 본 거는 아마 20권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독서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리고 독서가 왜 좋은 건지 느낌으로는 오는데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이론적으로 좀 설명해 주려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 쭉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나는 1년에 책을 1000권을 봤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과시에서 끝나버리지 않나. 아니 1년에 1000권을 어떻게 읽어? 하루에 읽는데. 그러니까 그 1000권을 읽은 사람들은 보니까 아침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섭렵을 하고 동시에 쌓아놓고 몇 권씩 보더라고요. 같은 종류의 책을.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뭐 주말 같은 때 시간이 있을 때는 몇 권씩 같이 놓고 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흉내 낼 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방법, 자기만의 방법이지 혼자 하는 독서지 그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자기는 그걸 통해서 뭐 나중에 강의하게 되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독서했을 때 다 강의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자기 삶이 뭔가 바뀐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제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고, 실제로 저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한 사례들을 더 널리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일단 실천과 모범 사례로서 본인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강조하고 계신데, 아무튼 제가 옆에서 쭉 봐온 과정에 의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책은 언제 나오게 된 거죠? 책은 작년 9월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제가 책을 한 2-3시간 정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2-3시간 보는 시간을 이제 거의 투자를 해서 책을 썼던 거고요.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8월 초에 책이 지금 출간이 됐습니다. 8월 초에 출간됐나요? 네네. 오,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간을 들고 오셔서 소개하고 계시는데, 자,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은 이런 책을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개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책에도 이제 써 있지만은 이 책은 독서가 왜 필요한가,
라는 게 처음에 나오는데요. 지금 사람들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 사회가. 결국은 창의력을 요구한다.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인공지능이나 로봇한테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창의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것은 독서 외에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앞에 어떤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뇌를 분석을 하면 뒤쪽에 있는 시신경 쪽 뇌 거기만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는 하얗게 나와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있지만 화면이 딱 꺼지는 그 순간 거의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는 전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독서를 하는 사람의 뇌를 분석을 해보면 전체가 다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글자만 있잖아요. 글자를 가지고 어떤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각적인 상상. 그럼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치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으로 끌어서 동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뇌가 계속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또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몇 수 앞을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간접 경험들이 많잖아요. 간접 경험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면 그 다음 수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가 대처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 뇌가 활성화가 안 된 사람은 굉장히 그 요새 얘기하는 그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좀 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고 쉽게 좌절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창의력을 키워주는 독서를 한 사람은 일단은 그 요새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금방 다시 회복이 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사회 나왔을 때는 80%가 세상에 없는 직업을 갖는다고 해요. 그럼 부모가 뭘 제시해 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유일하게 제가 보기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아이한테 키워주는 것, 그것 말고는 없다고 봐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면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 일단 없는 거를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는 들어오면 뭐 평생 직장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직업을 바꾸는데 이 아이들은 대여섯 번, 일곱, 여덟 번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얘네들이 다시 대학을 가서 뭘 배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춘 아이들은 계속 배워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헬리콥터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을 보내놨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수강 신청을 못 해요. 그래서 엄마가 수강 신청을 대신 해줘요. 심지어 회사에 갔는데 상사한테 엄마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한테 뭐 어떻게 뭐 이 민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진짜 성인이 된 거냐 이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만드는데 독서만한 것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독서라는 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다양한 예를 들어서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게 독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다양한 책을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독서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책을 왜 봐야 될까요?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요. 양서가 있고 양서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 하는 사람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독서의 습관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같이 독서하시죠라고 했을 때 네, 바빠서 주로 바빠서예요. 근데 바쁜 거를 다 보면은
뜯어 보면 분명히 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독서 모임을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독서 여유 있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한 두세 권을 보길 저는 기대를 했는데 한 권도 안 읽어. 어떻게 되냐면 3주 동안 내놀다가 일주일 전에 책을 주문을 해요. 그러면 책을 받는 거는 한 3, 4일 전에 받아요. 3, 4일 전에 받아놨는데 오늘 갑자기 약속이 생겼어. 그러면 결국은 책을 거의 못 읽고 한 번은 한 번은 참석을 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또 안 읽었어. 그럼 뭐다.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2주로 바꿨어요. 격주로 하는 걸로 바꿨는데 똑같아. 왜냐면 일주일 동안 내놀다가 일주일 전에 책을 주문을 해요. 일주일 전에 책을 주문을 해서 그러면 또 3, 4일 전에 책을 받아서 근데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나아졌는데 크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왜냐면 책 읽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이 즐거운 생각보다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공부는 싫잖아요. 누구나 공부가 막 좋아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연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라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때 생각을 한 게 뭔가 시간 관리가 돼야 되는구나. 시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없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바인더 쓰는 법을 제가 배워서 1박 2일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바인더를 2달간 이제 관리를 했어요. 바인더 쓰는 거를 매일 찍어서 자기 시간 어떻게 썼는지, 물론 목표 당연히 있고요. 그 시간 관리 매일 올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올리면 벌금 물고. 그렇게 해서 2달 관리를 했더니 그때 남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바인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드려요. 그 신입 회원들은 오시면은.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 관리가 되니까 일단은 하루에 30분 정도는 책 읽는 시간을 빼게 돼요. 그러면 다른 거에서 시간을 줄여야겠죠. TV 보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줄여서. 저는 업무 시간에는 책 보지 말라고 해요. 업무 시간에는 업무에 집중을 해야지. 업무 시간에 책을 보고, 그거는 학생들 얘기지.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면 업무 시간에는 절대 보면 안 되고요. 업무 시간 외에 그 시간에 내가 시간을 빼서, 그래서 하루에 30분만 보면 한 달에 15시간이니까 2권은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제 시간 관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참여하는 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연예원제를 도입하니까 이제 전에는 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책을 안 사요. 그때 임박해서 사. 근데 연예원제를 했더니 내가 이제 1년치를 회비를 냈잖아요. 근데 제가 발표하는 건 1년치를 다 발표하진 않고 6개월치씩 발표를 해요. 책을. 왜냐면 그 사이에 또 좋은 책이 나오니까. 그랬더니 그걸 한꺼번에 다 사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연회비 냈으니까. 그래서 연예원제로 해서 이제 많이 정착이 되고, 물론 그렇게 사놔도 안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책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책은 내가 본 책은 이렇게 꽂아놔요. 이렇게 세워서. 안 본 책은 옆으로 놔요. 내가 봐야 될 책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 저거 봐야 되네. 이제 계속 잠재의식이. 이 책이란 게 책꽂이에 꽂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인테리어 소품인데.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아래층 얘기하는 거죠 지금 소장님. 아니 책 많이 꽂혀 있으면 되게 안 읽었어도 네. 내가 좀 지식이 많고 그렇던데. 근데 책이란 게 있으면은 바로 보지는 않고 언젠간 보게 되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도 책 되게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읽지는 잘 안 해요. 근데 그 말 언제나 읽을 거야. 저 사놓고 안 읽어 그러면 읽을 거야.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왜 제 얘기 같지? 그리고 이제 독서 책을 제가 이제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한번 보고 버릴 책은 선정 안 해요. 책을 2번 이상 읽을 가치가 있는 책만 제가 선정을 해서, 물론 제가 보는 책도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제가 100권을 본다고 했지만
제가 남은 인생을 계산해 보면 이제 나이 먹어서 책 읽는 것도 좀 줄어들고 하면 2,500권 이상은 못 보겠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쓸데없는 걸 보느라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런 책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2번 이상 책을 본다는 거는 뭐냐면 다시 재독, 삼독을 한다는 얘기니까 책에 제가 꼭 낙서를 해요. 낙서를 하지 않고 책을 보는 사람은 책을 다시 팔아먹겠다는 그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2번 이상 볼 수 있는 볼 책. 그래서 낙서를 꼭 하길 권해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다면 그냥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낙서를 할 수 없잖아요. 낙서를 안 하면 기억에 잘 안 남아요. 일단 독서 모임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고 연애원제도 도입하고 그러면 혹시 수익은 좀 되시나요? 이게 이 질문은 강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갖고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모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아 그래요? 네네. 독서 모임으로 돈이 되는 데는 이제 뭐 트레바리라든가 네. 뭐 이런 데는 한번 참여하는데 돈 비싸더라고요. 트띵띵 이렇게 얘기하지. 트띵띵. 네. 트띵띵. 난 그래서 아니 돈을 저렇게 내고 왜 저기 가?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그냥 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1년에 그러니까 한 번 참석의 기준인 금액이 10,000원인데 장소 대여료 그다음에 이제 뭐 간식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자 특강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뭐 행사도 하니까요. 뭐 워크숍이나 뭐 연말 송년회도 하고 뭐 그런 용도로 쓰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가는 건 없습니다. 저도 재능 기부하는 겁니다. 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독서 모임 얘기를 하면 이게 또 뭔가 또 수익 사업으로 연계해서 뭔가 하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는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돈이 들 수밖에 없죠. 공간 대여도 그렇죠. 해야 되고.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그 독서 모임 리더잖아요. 그러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책을 제가 이제 주로 선정을 해요. 추천도 받지만 추천하시는 분이 책을 잘 안 보시는 분이면 제가 약간은 거의 무시하는 편이고요. 왜냐면 그 수준을 아니까. 그다음에 책을 좀 많이 보시는 분 거면은 제가 이제 일단은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해서 그분이 추천할 정도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좀 봐요. 살펴보면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알죠. 이 책은 좀 가치가 있는 책이다 없는 책이다 이게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리더가 아니고 제가 혼자 책을 봤다면 아마 그냥 그러네 하고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리더니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책임감 같은 게 더 집중력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리더라는 것이 저 사람이 책을 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아. 잘난 체만 해. 이러면은 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독서 모임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리뷰하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떤 책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책을 지금 사실 가방에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좀 느슨하게 있다가 어저께 사실 지금 되게 8월 달까지는 완전 놀자라고 맘먹고 열심히 노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진짜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이 이제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산업책 집에도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저걸 해치워야겠다. 저도 책 2번을 볼 마음을 먹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낙서를 저도 하면서 봐요. 왜냐하면 대신 이번 제 독은 되게 빨리 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이게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다 한번 보고 나면 두 번째 읽을 때는 앞에 읽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딱 그 부분만 요약해서 사실 가급적이면 블로그에 비밀글로 요약서를 써놔요. 나중에 찾아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실용서 이런 것 주로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보시는 건가. 저는 사실 독서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막상 읽다 보면 지쳐가지고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 소장님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저 안 좋아하지. 제가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이제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도 하고 개인 연습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마라톤 대회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이제 10월 달에 이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나이에 뭐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혼자 뛰면 안 되나? 강 소장님 말씀대로. 근데 대회가 있으니까 대회 준비하는 차원에서 아침에 제가 주로 아침에 뛰어요. 아침 공복에. 그러면 일어나기 싫고 가기 싫어. 차라리 그 시간에 책 보는 게 더 나은데 이 생각 갈등을 하다가도 아니야 대회가 있지. 대회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뭔가 목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면 강제로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격주로 진행하는데 약간 조금 쉬운 책 같으면은 너무 2주 동안 바빴대요. 사무실 일에 바빠서 토요일 날 우리가 새벽에 하는데 금요일 날 밤새 했대요. 밤새 해서 책을 다 읽고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어떤 목표가 있냐 없냐 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강 소장님께도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에 한 30분만이라도 꾸준히 보자. 그 목표만 세우세요. 뭐 어려운 목표 세우지 말고. 책을 보고 어떻게 독서하지, 독서법에 대해서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방학 이번 저희 큰애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첫 방학이에요. 그래서 뭘 이해를 시킬까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시키고 싶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대학교 캠퍼스도 가서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하면 애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사실 저는 성취감 이런 것 좀 누려보게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일 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너 이번 방학 동안 책 5권만 읽어라. 아빠가 책은 골라줄게. 한 권을 던져주는데 저는 대학원 방학만 생각했더니 방학이 한 달도 안 돼요. 30일이 안 돼. 일주일은 휴가 갔다 와야 되는 거고 날짜가 며칠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권 던져놓은 거 읽으라고 했더니 내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야 읽었냐 하는데 보니까 얘는 매일 지금 사실 학원 수업 따라가는 것도 쫓겨가지고 맨날 숙제도 못 해가고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는데 학원 숙제도 못 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얘기가 좀 돌아가는데 아무튼 책을 좀 읽혀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거 일이 돼 버리니까 성취감이 안 생기는 그런. 여기도 네. 약간 사례가 나왔는데 네. 이제 제가 저희 아들하고 저희 아들이 이제 중3 여름 방학 때부터 아들하고 주말마다 독서 토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인문학 책으로만 했어요. 인문학 책으로. 그러니까 네. 그것도 원서 번역한 거 두꺼운 걸로. 그래서 그걸 한 번에는 못 하니까 뭐 3번, 4번, 심지어 10번 나눠서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토론을 하면 애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 독서에서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책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랑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서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한테 부담만 주고 왜냐면 나도 똑같이 그러네. 책을 2권을 사요. 그래서 하나는 아들 주고 하나는 제가 보고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아빠도 하기 때문에 애가 안 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제가 읽었던 책을 줬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 책은 이것도 경제책이야. 좀 그런 감각을 근데 얘 어릴 때 무슨 논술학원 가가지고 학원 선생님한테 주식에 대해서 배우더니 자기 주식 투자하고 싶다고 관심이 있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역사와 경제가 맞물려 있는 그런 책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줬는데 일단 이런 거나 보기 좋아하지. 청소년들 독서하고 성인 독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성인들은 암기력은 떨어지지만 이해력이 좋아요. 배경 지식이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청소년들은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암기력은 좋은데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반드시 토론을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를 이거 리뷰를 쓰라고 하면 그러니까 독후감이 아니라 리뷰를 간단히 써라. 그러면서 한번 네가 다시 리마인드 하고 가라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간 주지 말고 읽었으면 읽은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그거는 뭐 시간 날 잡아서 한다기보다는 잠깐 얘기하면 부분 어떻게
했구나를 한번 짚어줄 수 있으니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나이에 자녀하고 일주일에 2시간씩 얘기하는 부모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뭘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제가 방학 동안 5권이었는데 올 해야 돼 5권으로 바꿔서 5권을 리뷰 말고 나랑 이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서 여름방학 숙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면 나름 보람차겠는데. 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지금 책에 실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강 소장님이 독서 토론 모임에서는 뭘 하냐. 네, 저 그거 진짜 궁금해요. 근데 이 책에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희가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1시간 정도는 조별 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연회원이 이제 9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오시는 분은 한 이제 60명 정도 돼요. 많이 오시네요. 예, 그러면 60명을 이제 두 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30명인데 30명이 전체 모여서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6명, 7명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5분 정도씩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게 다 시간이 다 돌아가면 이제 상호 토론하고 그 우리 정치인들 토론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5분 얘기할 때는 중간에 이제 끼어들지 못하게 이제 제어를 하죠. 그리고 그거 다 끝나면은 조에서 한 분 대표로 나와서 또 전체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거든요. 30분 정도는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사전에 내정된 한 분이 파워포인트로 이제 준비를 해와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갈무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본인이 한번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별 토론하고 전체 토론도 듣고 그다음에 원포인트 레슨 그리고 사실은 한 번 더 있어요. 뭐냐면 그날 오기 전에 내가 조별 토론에서 뭘 발표하지 하면서 한번 책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5번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5번을 반복해서 보는 거고요. 책을 완전 습독. 그리고 중요한 거는 책이란 게 봤다고 해서 머릿속에서 기억이 남나요? 안 남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5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거 얘기하면 반가워. 저 사람도 저거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네. 또 더 이제 좋은 거는 내가 생각도 안 하는 건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 야, 내가 놓친 거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하는 것 과정에서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거를 내 삶에 적용을 했더니 이런 게 좋았어. 그래? 라면서 나도 그럼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좀 뭐라 그럴까? 아침에 이제 저희가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5시 반 정도는 일어나서 오셔야 될 거예요. 뭐 멀리 오시는 분들은 인천, 의정부, 다양하게 오시거든요. 네. 서울 시내라고도 1시간은 걸리는 데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와서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7시간 깜짝 놀랐어요. 또.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가면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이제 그 2주 동안 이제 즐거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요약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문제는 그 독서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 독서 습관은 혼자 만드는 건 어렵고 네. 여럿이 함께 같이 할 때 훨씬 더 강하게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그럼 결국 독서를 통해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책이 바로 독서에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 딱 하면 깔끔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리 잘했네.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제가 사실은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독서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싶어요. 내가 리더가 되면 더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만들고 그다음에 이 책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주변에 독서 모임들이 많으니까 거기 참고하셔서 독서 모임에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강 소장님도 그 카페에서 독서 모임 하나. 저희 카페는 오프라인 모임 금지입니다. 그렇구나. 맞다. 그런데 카페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 따로 별도 카페랑 상관없이 할 수 네.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먼저 네. 본인부터? 습관을 사실 저는 올 하반기에 진짜 열심히 살려고 맘먹고 있어요. 8월까지 진짜? 놀기로 아, 무섭다 맘먹으면서 진짜. 예, 9월부터 열심히 네. 살아야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나름 마음가짐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더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열심히 이렇게 안 살았어요. 아, 근데 앞으로 열심히 살려고요. 제가 이제 독서를 하면서 네. 이제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내가 어떤 목표하는 게 있으면요, 그 목표를 복잡하게 세우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하게 세워야 돼요. 보세요. 제가 처음에 독서를 시작하고 나서 100일 동안 33권을 보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35권을 봐서 성공을 했는데, 그거는 다른 목표였고, 아주 단순한 목표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모임을 만들기 전에 이제 양재나비라는 곳에 나갔는데요. 거기는 토요일 날 6시 40분에 서울 양재동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부천에서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양재나비는 빠지지 말자. 거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 그러니까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100권을 3개월에 100일 동안 33권을 보다 그냥 거긴 절대 빠지지 말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 이제 그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은 일찍 자야 돼요. 거의 가야죠. 일찍 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중요한 술 약속은 금요일 날 다 있지 않습니까? 불금. 금요일 날은 술을 아예 안 먹는 네. 일이 딱 되네요. 그리고 생활이 바뀌네. 네, 금요일 날만 안 먹으면 되나요? 그 전에 책을 봐야지 되는데, 결국 그래서 술자리를 회피하고, 그래서 제가 아예 사람을 안 만나기로 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들도 안 만나는 거예요. 나 몸이 아파. 손님하고 약속이 있어. 뭐 이런 가진 핑계를 대면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개월을 지냈더니만 그 해결. 생활 습관이 싹 바뀐 거예요. 예. 근데 그 목표를 진짜 이루고 나서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딱 내가 이걸 지켜야지라고 해서 성취했을 때, 이제 어릴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어른이 돼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뿌듯했다가 아니라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다시 맘먹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또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저도 올 가을에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목표를 만들고 쫓아가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동기부여가 오늘 확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독서에 미친 사람들 책 출간 기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을 위해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기왕 책도 내셨으니까 잘 또 팔려서 많은 분들의 인생에 변화, 긍정적인 변화도 같이 영향을 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독서에 미친 사람들이 인문 분야에서 지금 40위권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나온 지 지금 열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순위에 올라갔다는 거는 굉장히 주변에 그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또 보신 분들이 책 내용 좋다고, 제가 또 목표를 했던 분들은 독서 모임에 나오시는 분보다는 안 나오시는 분들 사실은 타겟을 했는데, 그분들이 책을 좀 본인들도 봐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셨다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나갈 수 있게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요새 팟캐스트나 유튜브에도 보면 이런 독서 관련된 어떤 채널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그런 쪽 분들이 컨택하셔서 사실 부동산 별별 수다 쪽에서 소비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독서 관련 이 팟캐스트 운영자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아마 많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네. 시간 좀 내주셔야겠어요, 진짜. 네. 네. 자, 이 방송 무시했던 팟캐스트 운영자분들, 네,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분들 계시다면 초대하셔서 독서에 관련된 다양한 토론에 불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직접 연락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어떤 큰 저자 강연회 뭐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소식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현장도 보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